딱 봐도 단어 뜻이네. 행정법규는 행정청은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의무. B를 할 수 있다. 가능성과 같은 형식을 지닌 요건 뭐뭐 하면 효과 뭐뭐뭐뭐다의 조건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법규는 요건 효과의 조건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즉, 특정한 사실들이 법 규정에서 정한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행정청이 특정의 행정행위를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다는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 A에 해당하면 끊고 요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얘네들은 뭐예요? 효과. 즉 요건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B를 해야 한다처럼 법률상 요건이 충족이 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한다. 해야 한다, must, 기속행위.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여기가 뭐예요? 요건이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효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 뉴스 봤는데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뭐 마약에 쩔어 있었어. 그 다음에 땡손이 이거 사고 나면 그냥 잡히면 잡히는 대로 처벌받고 보험금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줬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사고 낸 놈한테 100% 다 받을 거예요. 음주운전 사고 나면. 난 그거 괜찮다고 봐.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 행정청인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 거부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의무를 지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행위는 기속행위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제 문제가 되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까 말까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행정청이 판단하는 거야. 근데 법률적으로 봤었을 때 쟤 왜 저렇게 했지? 할 수 있으니까요. 법률 조건을 따져보면 너 할 수 없었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 B를 할 수 있다처럼 법규가 가능 형식으로 규정 형식으로 행정권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으면 그것을 재량행위라고 한다. 기속행위 must, 재량행위 may 정도 되겠죠.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청에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또는 그 집행에 대해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뭐 할지 말지는 그냥 네가 판단해 이거겠죠. 왜 그럴까? 법률의 케이스는 현실에서 너무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다양하니까 일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지. 행정청에 위법한 행정행위는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겠지. 기속행위의 경우 must,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행정행위는 법원에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행위를 하지 않은 게 부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돌려서 하게 만든다요. 재량행위의 경우 입법자가 가능 규정을 통해 행정처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법을 만든 거는 국회지만 알아서 해라 라고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법원은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권이 주어진 목적에서 벗어나 행사된 것인지 심사할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A 하면 B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A가 하면 A 있었어? 그러면 그래서 저는 B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어요. 이거는 판단의 상황이 안 된다고. 법원의 판단 상황이 안 돼. 근데 C 했는데 B 했어.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적용을 할 때. 법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행위를 택하였거나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 등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 행위라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속 행위는 확실히 법원의 통제를 받고, 그쵸? 재량 행위도 위법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원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즉 기속행위, 재량행위 둘 다 법원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어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서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만 읽고 풀 수 있는 거 있나? 앞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다음 페이지 6의 1번 가는 행정법규의 규정 형식에 따른 법률 요건의 차이가 아니지. 2번 행정행위의 종류에 따른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 사법심사 범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속행위는 법원의 통제를 받고 재량행위는 일반적으로 받지 않지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됐을까요? 밑으로 내려와서 7번 보러 갈게요. 가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기속행위뿐 아니라 재량행위도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 방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행정법규는 요건과 효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조건문 형태입니다. 했잖아요. A, 뭐뭐뭐뭐 하면 뭐뭐 해야 한다 혹은 할 수 있다.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괜찮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행위는 기속행위다. 음주 측정 거부자는 뭐라 그랬어요?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할 경우 지방경찰청은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지.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죠. 4번이 틀렸지. 재량행위와 달리 기속행위의 경우 must 뭐뭐 해야 한다. 행정청은 특별한 행정행위만 할 수 있을 뿐 복수의 행정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다. 해야 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할까 말까? 요 정도만 할까? 봐줄까? 선택할 권한이 없다. 선택 못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8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A 뭐예요? 어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통제할 거예요. 무엇에 따라? 이것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서. 기속행위는 뭐예요? 기속행위에 대해 통제하는 건 너 그거 해야 되는 건데 했냐 안 했냐? 이러한 상황에 물어보는 거고, 재량행위일 경우에는 너 그 행위를 했냐? 근데 그 행위를 했었던 그 근거가 법원이 너에게 입법자가 너에게 준 부여된 권한 내의 일이냐 아니냐 요걸로 판단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이야기를 찾으면 정답은 5번. 기속행위는 must,
행정청이 부여받은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너 하라고 했는데 했냐 안 했냐. 재량행위는 너 이러한 범위 내라면 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맞냐? 행정청이 부여받은 의무의 범위 내에서의 행위냐 아니냐가 위법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우 잘했어. 됐을까? 앞으로 또 넘어올게요. 나달라 이제 마저 읽어보러 가야 되겠지. 그래서 항상 법률 나오면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 여부에 대해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법률 요건이면 뭐예요? 뭐뭐에 해당하면 추상적인 법 개념이 작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복지, 공적 질서, 위험 등과 같은 법 개념을 도대체 공공복지, 공적 질서, 위험 이게 내용이 뭔데? 미친 듯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그래서 해석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의 의미가 일의적, 하나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다의적, 여러 개로 해석되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개념을 불확정 법 개념이라고 한다. 법전에 써 있기는 해. 근데 이거를 어디에다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불확정하다. 법 규정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불확정 법 개념에 사용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불확정 법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은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겠는걸? 불확정 법 개념이 사용된 경우 행정청의 광범위한 판단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단권을 인정할 수 있다와 없다 차이인 거겠지. 판단 여지설은 너가 그렇게 판단하는 데에 대한 여지를 주겠다. 권한을 좀 많이 주는 거야, 얘는. 법률 요건에 불확정 법 개념이 사용된 경우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하나의 결정만이 아닌 다양한 판단 가능성이 행정청에 주어진다. 하나의 결정만이 아니라 다양한 판단 가능성이 행정청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많다야. 이를 행정청의 판단 여지라고 정의한다. 이 입장은 법 적용 과정을 사실관계의 확인, 맞냐 틀리냐, 그러한 사건이 있냐 없냐, 법률 요건에 사용된 법 개념의 해석,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확인된 사실관계의 법률 요건으로서의 포석, 그러면 이 법을 적용시킬 수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할까? 이 입장은 법 적용 과정을 1.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 법률 요건에 사용된 법 개념을 해석하고 3. 확인된 사실관계의 법률 요건으로서의 토석 적용시킬 수 있냐 없냐. 여기에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1. 법 개념의 해석 2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누구? 1, 2는 사법심사의 해석이 돼. 얘는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워놓자. 1, 2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 확인된 사실관계가 불확정 법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걸 적용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전문성과 주관적 가치 판단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인정이 된다. 3.
1번, 2번 다 오케이 된 상태에서 3번 적용했냐 안 했냐는 그냥 무조건 행정청 손 들어준다. 즉 행정청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법심사가 곤란한 영역이 존재한다. 사법심사가 곤란한 영역이 존재한다. 3. 행정청에서 A라는 행위를 했어. 이 A라는 행위를 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근거 법률을 1번 해석했고 사실관계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2번 법률이 있었는데 그 법률을 해석했고 해석을 적용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3번 이렇게 행위를 했습니다. 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라고 하면 사법부에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한 달 문 닫았어야 되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내가지고 이거 부당합니다. 취소 처분해주세요. 라고 하면 사법부에서는 어디 여기가 정당했는가? 1번이 정당했는가? 2번이 정당했는가? 까지만 판단해 주는 거지 3번은 판단해 주지 않는데. 왜? 애초에 판단 여지를 행정청에게 준 거니까. 됐나요? 이제 판단 수권설은 너 그렇게 판단했냐? 너가 어디가 있냐?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한 권리는 받아온 거다. 그러한 권리만 받아온 거고 일종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지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불확정 법 개념의 해석에 행정청의 선택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위에 살펴보면은 누구? 법 해석에 행정청의 선택권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2번 원래 니들이 하는 거 아니야. 위에 밑줄 그어놓은 1, 2, 3에서 2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법 개념의 해석에 2번에 행정청의 선택권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면 법원에서 행정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지. 불확정 법 개념은 그것을 적용할 때 그 시대의 사회, 경제, 기술 분야의 평균적이고 지배적인 견해에 따라서 특정한 내용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야, 니들 불확정 법 개념이라고 적용하기 애매해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오히려 정반대의 해석인 거지. 따라서 이 입장에 따르면 행정청의 판단 여지는 입법자인 의회가 행정청의 불확정 법 개념의 판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 입법부에서 요 정도는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말해줄 때만 할 수 있다. 행정청의 판단 여지는 불확정 법 개념에 내재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 니들 판단했어? 네. 왜요? 불확정 법 개념에 근거해서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행정청 너 판단했어? 그래서 저 사람 저기 행정처분 내리고 2달 동안 가게 문 닫게 했나? 네. 그 근거는 입법자의 수권에 근거한 겁니다. 입법자가 법을 만들면서 저희 보고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입법자가 이렇게 봤더니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처분을 돌릴 수 있겠지. 행정청의 판단 여지 인정 여부는 행정의 탄력성과 국익의 권익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육적 판단,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예측 등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행정 영역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합정 법 개념에 근거한 것이 아닌 판단 수권설에 의하면 1, 2, 3번 다 깔 수 있지만 고도의 전문성 있는 건 그냥 걔들한테 판단 맡겨주자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거 됐고
6, 7, 8번 했고요. 9, 10, 11번 세 문제 3분만 드려볼게요. 여유 있게. 9번 볼게요. 판단 여지에 대한 기억 니은의 입장을 바르게 이해한 것. 1번 판단 여지설. 행정 영역에 따라 행정청이 지닌 고도의 전문성 인정해야 한다. 특정 영역에서는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인정한다. 아주 좋네. 기억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불확정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인정한다. 괜찮아. 수권설, 니들은 그냥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일 뿐. 구체적 사실관계에 특정한 법 개념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이 아닌 입법자가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괜찮죠.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대충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앞에 이제 잠깐 돌아오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 여기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판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도의 영역에서는 솔직히 이들이 법을 잘 만드는 건 아니지 알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건 우리인데 이거는 적용해야 돼.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하게 해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불확정, 니은, 수권설, 불확정 법 개념이 사용된 경우라도 구체적인 법률 과정에선 그렇죠. 하나의 올바른 판단만 허용된다. 그러니까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올바른 판단만 허용된다면 해라 마라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일종의 기속행위인 거지. 그러면 판단을 해서 너네가 판단하는 건 아니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대로만 하면 돼. 기업과 니은 모두 행정의 탄력성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렇지 빨리빨리 일 처리할 필요 있잖아요. 의회가 행정청의 불확정 법 개념의 판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인정합니다. 인정할 때는 또 인정해주지. 답은 3번. 11번의 답은요. 문맥상 어휘 쓰기. 답 2번이었고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의료법 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용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기속행위지. 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정성,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정성, 유용성 평가가 필요성이 있다 인정하는 거니까 있냐 없냐라고 판단하는 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네. 그렇죠?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59조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재량행위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건데 불확정 법 원리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밑에 것도 살펴보러 갑시다. 1번 53조 1항 국민건강 의료기술 발전 구체적 상황 의미가 결정된다.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다. 불확정 법 개념이다. 괜찮죠. 의료법 59조 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은 59조 1항 뭐뭐 할 수 있다. 재량행위. 행정청이 어떠한 지도나 명령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그렇죠. 3번 53조 1항 위에 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의료기술의 안전성이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면 이 판단은 존중해야 하니까 사법심사가 불가하다? 아니요. 사법심사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런 거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사법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니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if 필요하면 재량을 인정해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는 거지. 만약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행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텐데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코로나 환자가 엄청 늘고 있죠. 스스로 잘 지키셔야 합니다. 왜 뉴스 막 나오지도 않고 그래? 이렇게 요즘에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전 인천 살잖아요. 인천에서 시흥 거쳐서 안산 이렇게 오는 거라서 나는 그 재난 문자를 인천, 시흥, 안산 그리고 여기 있으면 가끔 저기 세솔동 때문에 화성에서도 와. 그리고 가끔 광명에서도 와. 그리고 집에 있으면 남동구 옆이 그 송도 있는 연수구거든요. 연수구에서도 와. 이렇게 보면 앞자리는 계속 달라지고 있어. 나는 자세히 안 보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제 화장실에 갔는데 세면대에 자가진단 키트 껍데기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찝찝하지? 그게 왜 거기 있는 그거 왜 여기서 하고 있어? 분명히 가정용 자가진단 키트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자가야 화장실이? 왜 그러는 거야 걔는? 불안하게. 그래서 손도 못 씻고 어제 하루 종일 여기에 와서 손 씻고 그랬거든요. 아파도 수요일은 아파서 쉬도록 할게요. 의료법 53조 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 안정성 유효성 평가, 59조 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 국민보건에 대해 위해 여부 판단하는 건 행정청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판단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량권 인정해 주려고 할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 의료기술에 대해 59조 1항에 따라 해당 기술의 시술을 중단하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면 이제 사법부는 판단할 때 뭘 판단해요? 부역 재량권이 부여된 목적에서 벗어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만 가능하다. 그렇지. 만약에 재량권에 부여된 목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행정명령 취소할 거고 재량권이 부여된 목적에 맞다라고 하면 어떠한 결론을 내렸던 상관없이 행정권의 재량권 인정해 줄 거고. 그래서 5번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됐을까? 일단 정지.